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자금성의 수많은 건축물 중에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처럼 전으로 불리는 것과 건청궁, 곤령궁처럼 궁으로 불리는 전각이 있습니다. 전이라고 하면 황제가 정무를 보거나 주요 의식을 거행하는 공식적인 공간이고, 궁이라 하면 황제나 황족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으로서 이 둘을 통틀어서 궁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많은 전각을 이해하는데 태화전 하나만 잘 알면 모든 전각들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고 해서 두이디엔, 거즈완디엔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금성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태화전 내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태화전으로 들어가면 맨 앞에 황제의 의자인 용의가 보입니다. 태화전에 있는 용의자는 황권을 상징하는 옥좌로 명나라 가정제 연간에 제작된 금칠 조각의 나무 의자입니다. 이 옥좌는 명청 교체기와 근대사의 변천을 모두 지켜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5년 위안스카이가 황제를 칭하면서 원래 용의자를 치우고 서양식 의자로 교체하면서 원래 용의자는 자금성 창고에 방치되게 됩니다. 그 후 위안스카이가 83일 만에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그가 놓았던 서양식 의자는 한참 후인 1947년에야 철거됩니다. 궁궐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원래의 용의자를 찾던 과정에서 1959년 고궁박물원의 전문가들은 옛 사진 속 용의자 양식을 토대로 수소문을 한 끝에 결국 오래된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이 명나라 용의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창고에 방치됐던 용의자는 이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명장의 손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태화전의 천장을 올려다볼까요? 태화전 천장의 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은 천장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가리키는 중국 건축 양식으로 주로 궁전이나 사찰 등 중요한 건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조라는 것은 해조를 뜻하고 정은 우물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물을 상징하지요. 고대 중국인들은 목조 건물인 궁전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장에 물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서 화재를 막아준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권위가 높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 양식을 통해서 황제의 위엄과 권위를 드높이는 역할을 했지요. 자세히 보시면 조정의 가장 아랫부분은 사각형이고 중간은 팔각형, 그리고 가장 꼭대기는 원형으로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 지방을 상징하며 전체 조정은 제왕을 상징하는 용과 봉황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금성 태화전 천장 조정의 중앙에는 헌원경이라는 거대한 구슬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구슬로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황제인 헌원씨가 만들었다고 하며, 만약 황제가 아닌 가짜 황제가 옥좌에 앉아 있으면 헌원경이 그를 알아보고 자동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따르면 청나라 말기 배신의 아이콘 위안스카이는 스스로가 자신의 정통성에 자신이 없었는지 헌원경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용의를 뒤로 3m 밀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헌원경이 정통성을 가진 황제에게는 권위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황제의 자격이 없는 이에게는 무서운 경고이자 위협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헌원경이 건물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구슬이 정교하게 계산된 위치에 매달려 있어서 지진 같은 외부 충격에도 건물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 하여 고대 중국 건축가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말합니다. 태화전의 중심에는 6개의 금색 용무늬 기둥이 빛을 발하며 황제의 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전체가 나무 한 개를 사용했는데요. 높이는 12.7m, 지름은 1.06m로 서너 명이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기둥을 만들 때는 목재 겉에 2겹의 삼배를 입히고 6번의 흑칠을 한 다음 금박을 입혀서 용 문양을 장식하는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6개의 기둥 이름은 이쁜 첩금, 강산만대 생전 발룡주라고 해서 매우 길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발룡주라는 것은 기둥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용이 휘감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쁜 천금이라는 것은 기둥에 황금빛 옷을 입히는 특별한 고대 건축 채색 기법을 말합니다. 채색 방법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크림 케이크에 크림을 짜서 장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기둥에 금을 입힐 문양을 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악교나 잿가루 등의 재료를 섞어서 반죽 같은 물질을 만듭니다. 이것을 특수하게 제작된 주머니에 담는데 이는 제빵사가 케이크에 올릴 예쁜 색깔의 생크림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준비한 반죽을 기둥의 문양 윤곽선에 붙여서 볼록한 선을 만듭니다. 이것은 케이크에 크림을 짜서 장식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방부 및 방청 효과가 있는 식물성 기름인 동유를 기둥 표면에 바릅니다. 그 위에 금박을 붙이면 모든 작업이 완성됩니다. 난징의 한 금박 공장은 아직도 이 기술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순도 99.9%의 순금을 사용하여 이 공정은 현재 기계로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두드려야 1g의 금을 약 0.5제곱미터의 금박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쁜 첩금 기법은 둔황, 막고굴 263호 석굴의 북의 벽화에서도 발견되었고 따라서 당나라 때 이미 이 기술은 널리 유행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제 시선을 바닥으로 돌려볼까요? 태화전의 바닥에 깔린 벽돌을 일명 금벽돌이라고 해서 금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전이 실제 금으로 만들어진 벽돌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수조우 타이후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침전을 시켜서 얻은 매우 고운 진흙을 원료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제작한 바닥 벽돌입니다. 원료 선정부터 제작까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운반되었고 최종적으로 궁전에 깔리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 벽돌의 한 개 원가가 황금 한 냥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명나라 초기 한양 황금으로는 1,500근의 백미를 살 수 있었고 청나라 초기 한양의 황금은 세계 현령의 한 달 복록과 맞먹었다고 하니 벽돌 가격이 금 한 냥과 같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화전의 바닥 벽돌을 금전이라고 불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벽돌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벽돌을 두드리면 금속 소리가 났기 때문이라고도 하네요. 또한 북경의 경자를 써서 경전이라고 했는데 경과 금의 중국 발음이 유사해서 생긴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태화전의 화려한 용문이 의자, 빛나는 기둥, 그리고 금값과 맞먹는 벽돌 하나하나에는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고자 했던 장인들의 땀과 혼이 절로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